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3살 된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요 사주도 우리가 풀어볼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 수생목 해가지고 상관을 쓰는 사주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병갑 해가지고 천간에 투출된 기운이 뭔가 한번 보면은 갑목이 투출되어 있죠. 상관격에 상관이 투출되어 있다. 그리고 상관격에 여기 병화도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상관하고 이 정제를 쓰는 사주다. 그러면은 상관격에 상관이 투출되어 있는데 옆에 비견이 있어서 상관을 이렇게 생해주고 상관이 다시 재를 생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상당히 좋죠. 상관은 상관 생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내 제주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그 활동을 해서 재물을 버는 그런 사주다. 그러면은 상관이니까 제주도 좋겠죠. 거기다가 정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꼼꼼하고 정확하고 치밀하게 그 일을 하는 그런 성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상관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그 우리가 억부용신으로 푸는 사람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그랬더니 용신을 인을 잡더라고요. 이 유금을 이제 그 용신으로 잡던데 그러면은 안 되고요. 항상 우리가 심해천 선생이 얘기했듯이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을 용신으로 잡아라. 우리가 억하고 부하고, 그러니까 사주가 강하면은 억하는 게 좋고 사주가 약하면 부하는 게 좋지만 그것이 용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하고 선생이 그 억부용신, 뭐 통관용신, 조우용신, 전왕용신, 병양용신 해가지고 그 자평지전 평주에서 거론을 하신 것 때문에 용신이 한국에 와서 어떤 사람은 난 조우로 용신을 본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억부로 본다, 어떤 사람은 통관되는 걸 용신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들 항상 용신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일간의 왕세는 무조건 따져야 되죠. 그렇지만 용신을 보는 거하고 일간의 왕세를 따지는 건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일간이 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상관을 쓰는 사주 같으면은 내가 힘도 있고 상관을 잘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지, 이걸 가지고 이 용신을 상관을 쓰지 않고 다른 걸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주 그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용신 하는 그 부분은 항상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을 중심으로 봐라. 그러면은 여기처럼 두 개가 되면 이건 겸제격이죠. 상관 겸 제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1용신, 이 그 본기가 제1용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이 제2용신이 되는데 이건 이제 겸격이다. 상관하고 재를 같이 쓸 수 있는 겸격이다 그러는데 그게 뭐 겸격이든 변격이든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주를 보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이 사주는 상관생재하니까 자기 재주 가지고 재물을 버는 사주다. 또 지지로 보면은 상관이 있는데 여기도 재가 있으면 좋지만 재 대신 여기에는 이렇게 그 유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관이 패인한 케이스가 되죠. 상관이 내 인을 차고 있다. 찰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패인, 지지는 상관패인이 되고 천간은 상관생재가 되니까 사주가 참 좋죠. 상관패인은 내 재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상관을 제어할 수 있는 금기운이 있어가지고 자기 재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또 자격증도 되는 거죠. 자기 재주 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또 그 정관도 있는데 이 인이 없는 상태에서 상관이 관을 때리는 건 안 좋지만 이 인이 적절히 제어하기 때문에 관이 있어도 이 상관이 관을 극하지 못합니다. 긍긍목을 하는 상태에서 목극토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인의 합도 되고 진유 합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의 목 기운이 강하면은 금의 기운도 강해서 긍긍목을 하기 때문에
내 재주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의 원진살도 되고 인유 원진살도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조금 힘든 부분은 있겠죠. 또한 이 배우자궁이 진의 원진살이 되니까 배우자 운이 조금 약할 수는 있다. 원진살은 원망하고 미워하는 어떤 그런 이제 기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생극제화하고 형충해합으로 풀고, 간혹 거기다 신살, 12운성, 그 다음에 뭐 물상 부분도 조금 해석하는데 어떤 묘미를 주기 위해서 덧붙이는 거지, 그런 것들이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생극제화를 위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하고 재를 쓰는 사주가 개해 일주다 보니까 내 뿌리가 상당히 강하죠. 여기 진토에서도 또 뿌리가 올라와 있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재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관을 막을 수 있는 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상관도 인에 의해서 적절히 제어되고, 이 재도 상관에 의해서 생을 받으니까 내가 재물도 벌고 실제 내가 일도 잘하는, 상당히 사주적으로 보면 괜찮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다. 실제 이분은 세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는 자기 이제 세무사 사무실 내고 개업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충분히 자기가 어떤 일을 해내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운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사오미 화국으로 흘러서 상관이 이렇게 재운으로 흐르는 것도 좋죠. 상관이 인운으로 흐르는 것도 좋죠. 일생 자기 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더라. 지금 33세면 정사대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사대운은 천간으로 보면은 수생목, 목생호 해가지고 재가 들어와서 좋죠. 그리고 사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이렇게 재를 보는 것은 괜찮은데 사해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기간 안에 배우자 아니면 남자하고의 어떤 관계가 깨지더라. 아직까지 이제 미혼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진해 갑진년에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의 원진살이 되는 이제 갑진년이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작년에 헤어지지 않았더라도 올해 들어오면 사해충해서 올해 그분하고는 헤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인연이 이때는 잘 맺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2027년이 되면 정민년이 되는 거죠. 정민년이 되면은 살이 들어와서 이렇게 합의되는 그런 상태야. 27년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천간으로서 재가 들어와서 좋고요. 상관이 살을 봐서 상관 제사를 할 수 있고, 합이 들어오니까 누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는 사람하고 만남을 계속 이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원진살이 있다 보니까 배우자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궁합을 보셔가지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37세도 이렇게 보면은 무게합이 돼서 정관이 잡히는 어떤 그런 모양새도 갖춰지고요. 그 다음에 47세부터 57세까지 이 살이 들어오는데 이제 갑기합이 됩니다. 이게 살이나 관도 다 나한테 남편도 되고 이제 명예지위도 되는데, 이럴 때가 이제 누군가 내가 조금 남편 운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면은 이 무호대운, 기미대운 이때에 내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배우자하고의 어떤 이혼, 이별수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대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재물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끊이지는 않고 내가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배우자궁이 조금 그런 식의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원진살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천간에서 들어오는 관이 한번 잡힐 수가 있고요. 또 살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나하고 그래도 궁합이 좀 잘 맞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뭐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도 배우자궁이 원진살인데 상대방도 뭐 무제사주에 이렇게 일지가 충인하거나 원진살을 가지고 있는 남자하고 만나면 이제 이혼이나 이별수 같은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주를 딱 보면은 자기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운의 흐름도 상당히 괜찮게 흐르기 때문에 일생 큰 걱정 없이 자기 일을 해나갈 수는 있겠지만 약간 그런 부분들은 있는 사주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를 할 때 가장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난 물상으로 본다, 나는 아니면은 뭐 억부용신으로 본다, 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심혜천 선생이 자평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신은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는 걸 반드시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풀어야 그래도 사주를 제대로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주가 강한지 약한지는 이후에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이게 신강하니까 재관이 용신이고 신약하니까 인비가 용신이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주가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하에서는 심혜천 선생의 자평진전 원본에 충실해서 자평진전 평주에서 설하고 선생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용신으로 푸시지 마시고요.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후도 보시고, 통관도 보시고, 뭐 병약도 보시고, 전황도 보시고, 억부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33살 먹은 그런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사주를 한번 풀면서 어떻게 푸는 것이 제대로 잘 풀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